PGT는 그런 거예요. 착상 전에 얘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정상인 것만 이제 넣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면은 이제, 몇 번 실패를 하면은 해야 되는 건지. 장단점이 어쨌든 있다고 보고, 이론적으로 보면 검사해서 넣으니까 좋을 수도 좋은 있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성별 물어보는 사람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막 외국에서 하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성염색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별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이렇게 착상률도 있지만은 이 배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요즘 많이 하는 PGT, 네. 배아 염색체 검사가 있는데, 어디 병원에서 무조건 했다더라. 어디 병원에서는 그냥 물어보고 했다더라. 어디 병원에서 그냥 안 했다더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PGT라고 해서 이제 착상 전 유전 진단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배아의 모양을 보고 임신이 잘 될 것 같은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임신이 안 되고 아니면 이제 유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는 이 배아에 염색체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세포의 모양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염색체 검사, 유전자를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PGT는 그런 거예요. 착상 전에 얘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정상인 것만 이제 넣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면은 이제, 몇 번 실패를 하면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요 난임 이제 학계에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항상 있는 주제인 것 잘못 같아요. 얘기하면 큰일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장단점이 어쨌든 있다고 보고, 이론적으로 보면 검사해서 넣으니까 좋을 수도 좋은 있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정상적인 배아를 넣었을 때 나중에 정상인 아이가 태어나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유산을 한다든지, 좋은 배아를 여러 번 넣었는데도 계속 임신이 안 되던지 한다고 하면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미리 선별을 해서 넣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에서도 염색체 이상이라는 건 결국 나이에 따라서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만 40세 이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근데 이 염색체 검사를 한다는 거는 배아에 조직을 하나 똑 떼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뭔가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닌가? 나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아에서 아기가 될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태반이 될 조직을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은 없네. 그래서 아기한테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권하지 또 않는 이유가, 어쨌든 세포의 침습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100% 영향을 안 줄 것이냐에 모르는 대해서도 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꼭 필요한 케이스들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케이스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성별 물어보는 사람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막 외국에서 하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성염색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별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배아에서의 성감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측에서도 성염색체를 검사를 하지가 않고요. 환자분들이 알려주지도 하는 오해가 그 배아 연구원이라든지 선생님은 너희는 알고 알고 있지 있으면서 않냐? 알려주지 않는 건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를 또 모르고, 결국엔 저희도 외부 검사 이제 기관에 맡겨서 그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지에 성염색체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럼 네 생각에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권고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정말 너 생각.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GT에 대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때 나는 PGT를 원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PGT라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검사를 하려면 배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3일 배아, 5일 배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5일 배아에서만 검사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검사 나갈 수 있는 그 후보군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3일 배아를 이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3일째 이식을 했었으면 당연히 잘 살아서 임신이 될 수도 있는 배아가 이제 괜히. 무리하게
검사를 하려고 검사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GT를 모두 하지는 않는 경우고, 결국에는 이제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난자가 적게 채취가 돼요. 이상적인 개수가 10개에서 15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난소기능 저하에서는 난자가 한 3개 정도 채취가 돼요. 아이고. 그럼 그중에 정자랑 수정률이 또 100%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수정란이 한두 개만 나왔을 때 사실 오일배합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또 낮아져요. 그럼 사실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없을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검사를 나갔을 때도 이게 정상이 나올 비율이 나이가 많을수록 적어져요. 적어져.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5개를 보냈다고 했을 때 다 비정상이 나오면 애써 채취하고 비용도 다 들고 했는데 그냥 이식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이제 임신 시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을 안 하고 한다든지 3일 배아를 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주치 선생님을 만나면 일단은 우리 주치를 잘 믿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계속 뭐 착상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 시험관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뭐 난자의 질도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착상의 실패 확률도 올라가는 거야? 시험관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임신하기가 힘들어지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임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했을 때도 계속 안 되는 거는 결국 그게 네 번, 다섯 번 해서 임신이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는 면도 있기는 하겠죠. 뭐 3차, 4차 하다면 또 거의 1년이 훌쩍 가기도 해요.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사실 난소의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부분들도 있기는 하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관 하기를 잘했어. 근데 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만약에 유산이 돼서 소파수를 받았다. 혹은 자궁내막 용종 제거를 했다든지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는 언제 이후로 다시 시도한다고 뭔가 추천을 하는 주기가 있어? 저는 보통은 이제 유산을 하게 되면 이제 생리가 다시 시작되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첫 생리는 일단은 쉬고요. 최소 이제 두 번째 생리부터 임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세 번째 생리 때부터 다시 사이클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결국 우리 몸이 잠깐 임신을 했던 상태가 됐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용종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근종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임신 시도를 위해서 작은 용종들을 떼거나 했으면 바로 다음 달에 임신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파술 막상 진짜 유산되는 분들 소파술을 하지만 그렇게 임신하실 분들은 대부분 안 건드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임신 초기면 초기일수록 태반 부위가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은 출혈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생리가 계속 미뤄진다는 소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파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젠틀하고 소프트하게 정말 네. 빡빡빡 긁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음 생리를 위해서 최대한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엄청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을 하면 그래도 뭔가 100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가, 임신이라는 건 사실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안 될까요, 선생님? 그럼 다음에는 될까요? 실망감.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이제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된다. 네, 결국에는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포기해서 너무 힘들어서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하다 보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잘 따라만 와주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고, 너무 이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못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고의 의료를 경험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궁혜로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번 좋은 자리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